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숙명여대 입교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자대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4년제 종합대학교와는 상당히 다른 지원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은 본 콘텐츠를 읽기 전에 이 숙명여대 지원군과 선발하는 인재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놓은 이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상세한 입교를 말씀드리기 전에 입교 공개 기준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대학교에서는 보통 최종 등록자를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합격자는 다 빼고 충원 합격자까지 포함을 해서 대학교에 예치금과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인 최종 등록자의 입교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모두 합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한 내신 등급만을 보고 지원을 했다가 피를 보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공개하는 입결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군은 세 분류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타대학으로 진학한 최초 합격자,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숙명여대를 포기하고 타대학으로 진학을 한 최초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타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최초 합격자, 말 그대로 숙명여대에 최초 합격을 했지만 다른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해서 혹은 숙명여대보다 안 좋은 대학교들에만 합격을 해서 숙명여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최초 합격자, 그리고 마지막은 숙명여대에 뒤늦게 합격한 추가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모두 합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내신이 절대적인 평가 요소가 아닌 만큼 타대학으로 진학한 최초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무조건 높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정량평가로 운영되는 교과 전형은 의미가 달라요. 최초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추가 합격자의 내신 등급보다 무조건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숙명여대 측에서 공개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은 숙명여대의 예치금과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기준이 아니라 숙명여대보다 더 상위 대학에 합격해서 숙명여대를 버리고 탈주한 학생들의 등급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실제 입학자들보다 높은 내신 등급 자료라는 의미인 동시에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입결을 뻥튀기 시킨 건데, 대학교 측에서 입결을 뻥튀기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학은 이 정도는 되어야 지원할 수준이니까 어줍지 않은 애들은 지원하지 마라. 한마디로 대학교의 자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종 등록자 입결보다 높은 최초 합격자 입결을 공개함으로써 지원자를 쫄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숙명여대가 이런 의도에서 입결을 공개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등록금 수익과 별개로 원서 접수 비용은 대학교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고, 안 그래도 등록금 상한제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립대학인 숙명여대가 첫 번째 의도로 입결을 공개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울대학교도 아니고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 대학 측에서는 최초 합격자가 아니라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을 공개함으로써 희망 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최초 합격자보다는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이 낮으니까 통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저 정도 등급이 평균이라고, 그럼 평균 내신 등급보다 살짝 높은 나는 지원자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할 테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많겠네 라는 인식을 하게 해주고, 이런 학생들이 보통 대거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교에 원서 수익을 올려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안정 및 하향으로 지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동시에 어정쩡한 수준의 학생들의 대거 지원으로 원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 일거양득 일타쌍피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최초 합격자가 아니라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을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은 1.00 등급이고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 등급은 2.00 등급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해당 대학이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최종 등록자인 2.00 등급의 내신 등급만 공개한다면 아마도 1.00 등급에 가까운 최상위권 학생들은 분명히 저 대학이 생각보다 별론가 보네, 1등급대가 진학할 대학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최종 등록자만의 입결을 공개를 하면은 물론 통계적으로 봤을 때야 1등급 학생보다는 2등급 학생들이 당연히 많으니까 단기적으로 원서 수익이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는 결국 대학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더러 정해진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보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내야 되는 대학의 입장에서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등록금 수익보다 우수한 인재 한두 명을 양성을 해서 얻는 부가적인 브랜드 이미지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의 커리큘럼과 장점을 모두 다 아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하버드대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면은 공부 좀 했나 본데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대학교나 서울대학교에 애초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한다는 점도 있지만 이미 두 학교가 오랜 역사 동안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주요 대학들은 단기적인 원서 수익을 욕심을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더 강합니다. 석소장은 숙명여대가 높은 확률로 이 두 번째 케이스,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의 내신 등급 격차가 굉장히 큰 경우에 속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숙명여대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숙명여대의 상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 최초 합격자들은 특별한 학과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이화여대로 쭉쭉 빨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최초 합격자들을 모두 스카이라인에 빼앗기는 서성한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이화여대에 진학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하는 숙명여대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들처럼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만 공개하면 1등급대에 우수한 학생들을 안 오네. 그렇다고 최초 합격자 내신 등급만 공개했다가는 실질적으로 원서 수익을 높여주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쫄아서 지원을 안 할 텐데의 논리 구조로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의 내신을 합산해서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인재 욕심은 나는데 원서 수익도 욕심이 나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타협책, 학생 입장에선 농락책이죠. 농락책이 바로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충원율과 해당 지표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예요. 최초 합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충원율 보니까 충원이 엄청 돌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후반대에서 끊긴다고? 숙명여대가 역시 세긴 센 학교구나 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의 경쟁력을 상위권 학생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추가 합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즉 비교적 낮은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와, 최초 합격자가 있는데도 추가 합격자 합치니까 내신 1등급 후반대가 나온다고? 최초 합격자 애들이 세긴 세도 충원이 엄청 도니까 추가 합격자 노리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숙명여대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들도 심사할 수 있는 동시에 실질적인 원서 수익을 높여주는 중상위권 학생들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식으로 입결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들 모두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서를 접수했다가는 정말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대학교 측에서는 원서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한 건데 거기에 그대로 휘말려 들어가는 꼴이니까요. 숙명여대 측에서도 면접이 없는 서류 100% 전형인 숙명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을 뿐더러 공시 자료에도 충원율과 생각보다 낮은 최초 플러스 충원 합격자 내신 등급을 함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전략적인 정보 공개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옳습니다. 올해 숙명여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점을 좀 잘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숙명여대 측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기는 했으나 현황과 의미를 알면 의도가 뻔히 보이는 뻥튀기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하면은 합격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석 소장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입결 자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본 입결 자료의 산출 기준은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은 반영교 과목의 단순 평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문계는 국영수사, 그리고 자연계는 국영수과로 되어 있고, 의료학과는 인문계나 자연계 반영교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전공별 수치는 댓글에 있는 블로그로 직접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50%를 넘는 충원율을 보이며 인문계열에서는 200%를 넘는 충원율도 자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후반대의 전체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을 보이고 있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충원이 이렇게 도는데도 1등급 후반에서 끊기네, 숙명은 역시 숙명이구나 라는 인식을, 1등급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최초 합격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면 최초 합격자 다 빼버리면 최종 등록자 컷은 더 떨어지겠네, 나도 해볼만 하겠다 라고 희망 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입장에서는 일타쌍패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인문계열보다 이공계열의 충원율이 낮은데 여대 공학계열 자체의 경쟁력이 증빙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숙명여대 공과대학의 경우 연역이 막 길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2016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일환인 프라임 사업을 통해 개설된 단과대학이에요. 프라임 사업 이전까지 이화여대를 제외한 여대에는 공과대학이 없었을 뿐더러 설립 연도가 2017년임을 고려하면은 2020년인 올해가 끝나야만 1기 졸업생이 배출이 되는 단과대학이기도 합니다. 아직 숙명여대 공대의 역량을 그 누구도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불안정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경쟁률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충원율이 낮은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공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 중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대가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졸업자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숙명여대 공대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이화여대나 남녀공학 종합대학교 공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지원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공과대학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인서울권의 숙명여대라 지원했을, 숙명여대가 최상향인 비교적 경쟁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입지가 탄탄한 인문계열보다는 전체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도 충원율도 약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1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서류 100%로 운영이 되는데 당연하게도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대체적으로 낮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 역시 비교적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100%로 운영되는 전형 특성상 면접을 두려워하는 서류 내신형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숙명여대를 안정 및 타향으로 여기는 학생들이 지원했고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130%대의 평균 충원율을 감안을 하면은 실제 안정 합격군의 내신 등급보다는 많이 낮아져 있는 입결이 공개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초 합격자 10명이 모두 빠져나가고도 3명이나 더 들어온 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2 전형의 입시 결과인데 1 전형과 달리 1단계 서류평가 10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40% 면접 6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서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서류 중심으로
면접장으로 학생을 선발해봤자 어차피 빠져나간다는 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숙명여대 측에서도 충성도가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전형 설계이기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숙명인재 1 전형보다 비교적 낮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합격자 내신 등급 역시 더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인 만큼 서류와 내신만 강세인 학생들은 떨어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숙명여대 학종이 애초에 두 전형으로 양분화가 되어 있음을 고려를 하면은 숙명인재 2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면접에 자신감이 있었던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애초에 면접이 자신이 없었으면 숙명인재 1 전형에 지원을 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숙명인재 2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장에서 자신이 숙명여대에 진학할 의사가 100% 이상이라는 점을 꼭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3배수가 아닌 4배수를 모집한다는 점 역시 빠져나갈 학생을 감안하고 실제 진학자들을 선발하기 위함이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장에 숙명여대에 대한 인재상 아니면 이념과 철학적 요소들을 어필을 해서 숙명여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숙명여대 측에서도 머리를 굴려서 입결 자리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머리를 한 번 더 굴려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인데, 숙명인재 2 전형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일종의 IT 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쉽고, 모집 인원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충원율 역시 타 전형보다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요구하는 역량이 아주 뚜렷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숙명여대 2020학년도 입결 분석은 여기서 마칠 예정이고, 숙명여대 지원할 때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